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진그룹 관련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여러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한진그룹의 저 두 남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원태 대표이사를 향해서 공동 경영에 관한 선대의 유훈을 따르라라는 취지의 그러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씁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은 형제간의 또는 남매간의 경영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뭐 어떤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네 하면서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주가 원리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업의 형제의 난, 남매의 난, 이러한 굵직한 형제 간의 갈등은 한진그룹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죠. 자, 몇 년 전에 롯데그룹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 간의 경영승계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두산그룹이나 금호그룹도 있었고, 경영승계가 마무리되고 수십 년이 지난 삼성그룹 내에서도 한 7년 전이었던가요? 이건희 회장과 이명희 회장 간의 경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아주 굵직한 형제난이 있어서 이건 뭐 거의 뭐 조선시대 때 뭐 그런 왕자의 난과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현대가의 왕자의 난이 2000년에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굵직한 대기업의 형제의 난들 뭐 쭉 보게 되면요, 경영승계가 막바지인 그 경영승계가 막바지인 오너의 별세 직전 또는 직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경영승계란 게 그 이전부터 작업이 쭉 진행이 되겠지만 그 갈등은 오너가 별세하시기 직전,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나한테 조금 더 이익을 내지는 어떤 경영권을 주시길 바라겠는데,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형제 간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 이후에 회장이 돌아가신 이후에 좀 이제 완화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그 갈등의 폭은 제법 높은 수준에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제 갈등의 폭이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오너의 별세 직전 또는 직후에 경영승계에 관련한 형제들 간의 갈등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이번에 한진그룹도 생각해보면 지난 4월에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 지금 8개월 만에 다시 어떻게 보면 형제 간의 갈등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저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아 부사장,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용상에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그 내용상에 보면은 경영권을 내놔라 이런 얘기가 명문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권에 참여하겠다라는 선언을 그 안에 담겨두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조양호 회장이 지난 4월에 별세한 후에 유언대로 가족들의 화합 속에서 경영승계가 잘 넘어간 것 같았어요. 상속 절차도 잘 진행되고 뭐 별 문제가 없으려니 뭐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만 그 안에 형제들 간의 갈등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조현아 부사장이 이번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의사를 발표하고 조양호 회장의 유언처럼 공동 경영을 하게 그러한 유언을 따라라, 그렇게 취지를 담아서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조원태 대표이사가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일방적인 결정을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공동경영 등등등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용 자체만 보면은 뭐 이게 경영권 갈등인가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 이거는 경영권을 참여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서 뭐 국가 간의 전쟁을 보게 되면 그 전에 명분을 발표해요. 근데 그 명분을 보면은 뭐 그냥 뭐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전쟁할 명분이야 싶은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러한 이제 경영 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저 이제 일단은 팝콘을 먹으면서 막장 드라마를 보듯이 한번 즐겁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워낙 이제 한진그룹 관련한 기업들이 재무 구조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뛰어든 거는 리스크가 크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팝콘을 먹으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한진그룹의 난매난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올해 안에 보게 되면은 경영승계,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고 경영승계가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형제난까지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자, 이 두 이벤트 같은 경우 각각 별개로 벌어졌을 때 그 자체가 주가에 최소한 단발적인 모멘텀을 제공하는 재료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진칼에서 이번에 경영승계와 형제난의 교과서적인 주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안에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뭉태기만 떼어도 요 표본 안에 경영승계 관련한 교과서적인 패턴 그리고 형제난 관련한 교과서적인 패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팝콘을 먹으면서 그냥 재밌게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 안에 저런 원리도 숨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오너가 경영을 직접을 하는 그러한 체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2세나 3세에게 경영승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영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재미없게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서 경영승계란 게 결국은 지분을 넘겨줘야 되는데 2세나 3세가 이 지분을 싸게 사거나 또는 싸게 증여받기 위해서는 주가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경영승계 과정에 있는 기업들 중에는 보수적인 회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익을 안 부풀리고 이익을 매우 짜게 평가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참 이게 경영승계가 그 순간 끝나요. 경영승계가 끝나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상속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 경영승계 중에 오너가 갑자기 별세하게 될 경우에는요, 주가가 갑자기 팍 치고 올라갑니다. 이건 거의 교과서적인 패턴이에요. 자, 지난 4월에 한진칼의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도 저러한 이유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전이었던가요? 그 에스모 그룹, 어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에스모 그룹의 회장님이 지금 뭐 건강이 계속 안 좋으신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오보가 나왔죠. 그 순간 그 S그룹의 대표 회사 주가가 팍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도 저 효과를 투자자들이 학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근히 저런 케이스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자, 이게 아주 교과서적인 패턴인데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습니까? 형제난까지 발생했죠. 자, 형제난이 발생하면 서로 이게 형제들이 뭐 연합을 따로따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각각이 이제 갈등을 빚을 때 그 각각이 지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매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우호 지분, 본인들한테 우호적인 그 주주들에게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지분을 조금만 더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나는데 지금 한진칼, 한진그룹집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한진칼의 주가에서 올해 1년 안에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4월에 보게 되면 조양호 회장이 별세한 직후에 주가가 다이렉트로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형제난이 발생하자, 남매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바로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거의 교과서적이고, 그냥 교과서적인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계속 있는, 계속 있는 그 역사 동안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미래 언젠가 또 다른 어떤 그룹사의 뭐 경영 승계 과정인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돌아가셨네? 그러면 주가가 빵 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의 연구 케이스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쨌거나 한진그룹 관련한 이슈에서 회장님의 별세 그리고 형제난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흥미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자, 앞서 이야기 드릴 때는 그냥 우리 막장 드라마 보듯이 팝콘 먹으면서 재밌게 보자 그렇게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정작 잊혀진 주주의 권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주주의 존재감은 사라졌죠. 소액 주주들, 특히나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니 한진칼이니 이런 기업들을 매수한 주주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좀 애국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주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주주분들의 권익, 이 갈등 상황에서 다 무시되게 되죠. 특히나 지금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 자체가 좀 그렇게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경영 상황이 한순간에 휘청휘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 갈등 상황이 놓이게 되면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거 재무구조가 더 취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해석을 대외적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단기간에는 주가가 이렇게 퐁 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재무구조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이슈를 보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주주들의 권익이 많이 무시된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시장이 조금씩 훈훈해지면서 이슈가 발생하면 팡팡 튀는 그러한 종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오늘 한진그룹주는 왠지 모르게 씁쓸한 여운이 남습니다. 팝콘을 먹었는데 왠지 씁쓸한 떫은 그 옥수수 부분을 먹은 듯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증시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